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어제 본경선 4차 TV 토론회에서 역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어제 토론회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도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에서도 역시 이재명 지사에게 집중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1등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상대로 최근 논란이 됐던 황교익 음식평론가, 맛 컬럼니스트, 좋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보훈 인사 논란 또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공격의 포문을 열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황교익 씨 인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후보께서는 2017년 2월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적 있죠? 어제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훈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보훈 인사를 해놓고 내가 보훈 인사 했다고 이렇게 실토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멀쩡한 인사를 보훈 인사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훈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 여론도 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훈 인사다. 무슨 소리냐? 보훈 인사 절대 아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속 이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앞으로 상당한 공격 포인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자기가 대선 슬로건처럼 말해온 게 그 공정과 차별 없음이거든요. 이거는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보니까 어떤 보도를 봤더니 이재명 지사가 사장 공모 나흘 전에 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이 가는데 왜 이걸 고집하느냐는 거죠. 사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이렇게 여권의 대선 판도를 흔들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고집하고 이건 아니라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이 문제가 일파만파가 되면서 과연 이재명의 공정과 이재명의 차별 없음은 그러면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가 의외로 정책보다도 더 본인의 어떤 정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여권에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도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이든 또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던 국민과 도민의 여론을 본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가 적절한 해명이 없는 한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경선 주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이재명 지사의 경선 기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인사청문회가 제 기억에는 한 30일쯤 열리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나 경기도 여론 상황을 지켜보겠다.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혹시지만 지명 철회 내지는 자진 사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알려졌을 때만 해도 사실상 바로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정치가 생물이라 그러듯이 이 지명 철회를 놓고서 이게 토론의 논쟁이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 보훈 인사냐 아니냐 이 쟁점으로 다퉜다면 상당히 철회를 당장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게 그 TV 토론이나 이런 와중에 직접 그 사장 내정자가 이 토론에 뛰어들어 버려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을 오히려 이제 시험해 보는 그러니까 이런 갈등적 상황에 빠졌을 때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인사 문제에서 어떤 원칙을 발휘하는지를 주목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좀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교익 씨를 둘러싼 보훈 인사 논란, 장외에서 친일 논란으로 확전이 되면서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무슨 관광공사, 특히 경기도 관광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매우 의심이 가는 거죠. 평양에서는 사람들이 야끼니쿠를 많이 먹더라. 불고기라는 단어가 야끼니쿠에서 왔다. 소육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설명하다 보면 친일파가 되는 거군요. 그걸 설명을 했다고 해서 친일이 되는 거예요. 친일 프레임을 자기
자기한테 씌우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네. 이제 행사에 가서 연미복을 입은 사진이 있지 않냐. 네,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뭐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서로 예. 이제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는 사람이다. 일본 총리가 어울린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면서 여권 이제 대선 주자 간에도 친일 프레임 공세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대단히 지금 여권의 경선이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친일 논란, 친일 프레임은 주로 사실 여권이 야권을 공격할 때 썼던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광복절이나 3.1절 나올 때마다 꼭 정부 정통성 문제도 거론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던 게 지금 이게 그 해당 정당이었던 민주당 내부에서의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자, 이게 음식을 소개한 분은 일본 음식, 이번에 또 뭐 올림픽 발언도 소환되면서 예. 도대체 당신은 그러면 그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 건데 여기서 이 황교익 씨가 그냥 조금 한 발 물러서도 될 것을 이낙연 후보가 일본 공식 방문 때 입었던 연미복을 거론하면서 예. 자, 일본 총리가 어울리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친일 프레임이 이게 이른바 양강구도, 이재명 대 이낙연의 양강구도에는 일정한 뭐 영향을 좀 미치겠지만 과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나중에 본선까지 가더라도 예. 대단히 위험한 사실 이슈를 하나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더더군다나 위험한 거는 지금 서로 발을 뺄 수가 없는 확전 상태에 있다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혜로운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문제가 더 한 발짝 나가면 지금 황교익 씨 입에서는 지금 뭐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일베라는 단어도 일베라는 나왔어요. 단어도 소환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렇게까지 확전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위기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더 확전으로 치달으면은 민주당 내부 경선은 나중에 예. 설령 끝나더라도 원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서로 간 융합, 이른바 화학적 결합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전 듭니다. 그렇군요. 저도 결혼식 때 연미복을 입었는데 그럼 뭐 친일 앵커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고, 그리고 후쿠시마 산 재료를 써서 우리 도쿄 올림픽 때 우리가 도시락을 공수하고 거기서 직접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서부터 쭉 그래 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잔치집에 음식을 싸가는 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일본에 가서 총리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 이러다 보면은 이제 확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분이 사장 내정자 또는 사장 후보자인데 예.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검증에 들어가는 거고, 이 검증 차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수용하면서 본인도 좀 숙고하고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선 후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게 이제 논쟁에 뛰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뭐 이 후보 경쟁이 치열한 뭐 대체로 여론조사의 1, 2 후보 간의 다툼이 있는 이 바로 직접적 경쟁자를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차도살인이라고 해서 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이런 프레임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사 혐의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도 앞에 예를 들었지만 이제 일배적 시각이고 이낙연 캠프의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짐승이란 말도 나왔고 맞습니다. 거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게 일본 총리라는 이야기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이 저는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악재를 잘 처리하고 잘 이렇게 해결하면 그래도 인식이 개선되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둘수록 아마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빠른 어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지사 찬스 논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당초 지사직 유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김두관 의원이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혹시 놀부가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흥부가는 들어봤는데 놀부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가난배이 던지고 이런 가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딱 놀부 가수입니다. 두 손에 떡을 들고 있거든요. 한 손에는 갱순 후보, 한 손에는 경기도지사. 이건 반칙이고 불공정입니다. 대행 체제로 놔두는 것보다는 제가 선출된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네, 김두관 의원까지 지사 찬스 비판을 가세하면서 지사직 유지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공격이 한층 더 가세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 사퇴할 의사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저는 근데 이 황교익 씨 논란이 계속되는 한 지사직 사퇴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특히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고 이번에 황교익 씨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본인이 지사직을 유지하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느냐는 건데 이렇게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사직 논란이 황교익 씨 같은 사건이 없었으면은 조금 단발성 이슈로 그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더 크게 되는 양상인데 저는 이런 점 한번 좀 이재명 지사가 반면교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SH공사 사장해서 김연아 전 의원이 조금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되니까 굉장한 전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려서 정리가 됐거든요. 집이 좀 많아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굉장히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시의회가 반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수용했는데 그런 어떤 대승적인 것들이 출구 전략이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경선에 돌입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좀 출구 전략을 현명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에 한 4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12개 의회 의장들이 반대를 했어요. 경기도 의회 의장이 반대한 건 좀 이색적입니다. 왜 반대한 거예요? 서울은 또 찬성하는 걸로 동참 안 했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의회 의장이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한번 상의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공동으로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결과적으로는 단독을 발표하게 되면서 경기도 의회 내에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자치의 원칙으로 보면 지방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한국의 중앙집권적 사회에서는 좀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재 본인이 지사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결정을 하니까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 문제는 참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고 또 같은 소속의 당정층도 상당한 갈등을 거치면서 결정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파격적으로 일종의 깨버리니까 선거 영역에 본인의 리더십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이런 오해가 생겨버린 겁니다. 옛말에 참외밭에 신발끈도 조심해야 하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의 오해를 불러오는 일이라서 좀 이 부분도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를 향한 집중 공세가 쏟아졌는데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을 함께하고 싶은 후보로 여러 주자들이 이 지사를 꼽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람하고는 내가 국정을 함께하고 싶다. 누구를 발탁할지. 이재명 후보께는 행정개혁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캠프에서 이구 동성으로 이재명 후보를 한번 모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생기는 모난 일들을 저 김두관이 아니면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한상욱 군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되면 꼭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고 싶은데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진짜 속마음이 그런 건지 말로만 그러는 건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추진력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은 총리를 역임했으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라 라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만약 다른 분이 대통령 된다면 진짜 총리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이제 독특한 국무총리 제도,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에서 보면 행정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정도의 추진력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당 경선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엔 야당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당내 갈등이 사라지는 듯 했는데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금방 정리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특정 주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고요. 과오를 범하게 되면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일신, 우일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당대표 그리고 저희 최고위원 모두가 모든 후보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준석 대표는 자동 녹음되는 전화기를 사용하니까 뭐 녹음 파일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김재원 최고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요, 최근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원 지사는 정리된다는 말은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가요, 어젯밤 늦게 원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정리된다는 그 문제는 정리된다는 말은 윤 전 총장이 아닌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이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한 지금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런 발언,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정리된다는 발언을 가지고 지금 물론 본인은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런 의도로 들었다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언행에 신뢰를 주지 못했단 말, 그 반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상황을 이끌어왔는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오늘 오전 9시쯤 뭐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또 다른 확전으로 치닫는다면 국민의힘 내홍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갈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때쯤에는 본인이 저렇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면서 이 갈등을 정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 전에요,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발언 논란에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희룡 지사께서 만약에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앞에 주어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란 말을 제가 했다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그때 대화를 제가 그대로 다시 들어봤거든요. 갈등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어폐냐면은 제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 후보 하나를. 제가 무슨 뭐 손가락을 튕기면 후보가 갑자기 정리된다 이런 능력이 있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갈등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제가 윤석열 총장 후보로서 정리한다는 발언을 했을 리도 없고. 네, 이준석 대표 이후에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원희룡 전 지사 오늘 오전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이준석 대표 당당하다,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면서 원희룡 전 지사에게 자신이 있다면 곧 정리된다라는 발언의 주어가 윤종 총장이다라고 떳떳하게 밝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 대표 간의 갈등 봉합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벌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지도력의 총체적인 지금 위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원희룡 지사의 어떤 이런 그 문제 제기와 공개 이런 것이 참 억울해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도 말하자면 이걸로 이제 종결 하자 그러면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또 9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듯이 이것은 또 확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당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향후 좀 그 탄력적이면서 포용적인 좀 자세로 이것을 좀 감안해서 본인이 좀 감싸 안아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좀 나이가 젊은 편에다가 이제 이 정치 경험에서 또 스타일에서의 어떤 말할까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면서 할 말은 하는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이 이제 종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녹취록 공개 어젯밤과 오늘 9시에 만약 원희룡 지사의 어떤 또 반박이 나오더라도 이준석 그 당대표가 한 발 더 물러서면서 수용하는 것이 되면 종결되는데 다시 반박하면
다시 더 확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당 대표라는 게 사실 뭐 나이를 보고 뽑은 것이 네. 아니라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이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언행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도 사실 나이 관련된 리스크라고 네.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가정입니다. 지금 원지사는요. 네. 12일 날 통화를 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건 10일 날 18분 그렇죠. 녹취록이거든요. 만약 정말 만약이지만 뭐 또 다른 녹취록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건 진실 공방 단계를 넘어서 예. 거짓말 논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정말 말했던 이 대표가 말했던 것들에 대한 신뢰성, 그다음에 본인이 해명했던 것에 대한 자기의 의도성 이런 것들이 모두 부정되는 사안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아니, 물론 가정이라고 했지만 정말 저는 원지사가 9시부터 얘기할 건데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느냐 여기서 봉합되느냐가 예. 향후 국민의힘의 선관위가 구성되든 구성되지 않든 경선 공정성이라든가 경선 안정적 관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타이밍이 정말 국민의힘도 굉장한 변곡점에 접어드는 경선 국면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질문을 하나만 좀 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건 원지사가 예.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맞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시인하면서 예.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관위원장 임명 문제를 예. 보다 공식적으로, 보다 중립적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하나면은 그나마 저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뭐 댓글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사실 댓글을 좀 쭉 봤습니다. 누구를 편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본 기사에 대한 댓글은 한 9대1 정도로 누가 잘못했다 뭐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이런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이준석 당대표가 최근에 1년의 과정에서의 리더십의 어떤 흔들림도 있었는데요. 사실 2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엄청난 지지와 열광, 환호 속에서 당대표에 선출됐고 또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취약했던 20, 30대의 전폭적 국민의힘 유입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이 논란이 계속되면 될수록 국민의힘은 이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만약 그냥 뭐 불가능하지만 탄핵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당헌상에 가능한 뭐 일종의 당헌 송환제라든지 이런 거에 막 서명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정말 국민의힘은 이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대선 이 경선의 룰에 대한 예. 서로 간의 약간 선호 문제, 여기에 불만 이런 것들이 촉발된 상황에서 터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되는 네. 그래서 누구로 임명하느냐 발족되는 이 순간까지는 갈등이 있지만 그걸로 마무리를 해야지 더 이상 확대된다면 뭐 국민의힘이 염망하는 정권교체는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 이제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대선 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제 오는 25일 비전 발표회를 열기로 했는데 어제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대표를 향해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쓴소리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표한테 한 조언은 싸움보다는 좀 정치력을 발휘해라. 그리고 이제 당내 분들도 좀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발언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죠. 제가 한마디만 충고를 하자면 좀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 대표께서 앞으로는 좀 언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대표 지도부 경험은 없었던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면은 이제부터는 당대표 개인이 아니라 그 당 지도부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구심력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향한 당내 순소리 들어보셨는데 어제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원회 분위기 굉장히 험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와 최고위원 간 서로에게 이제 경고를 날리면서 언성을 높였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서병수 경선위원장까지 이 대표에게 SNS 메시지라든가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전해졌는데 지도부와의 골이 좀 깊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 대표가 이렇게 된 문제를 한번 그 방식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현안이 있으면 이 대표가 SNS를 통해 바로 입장을 표명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도부가 의사결정하고 협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당이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진들이 그걸 지적하는데 이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 시위를 할 게 아니라 이걸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고 말한 대로 저는 대여 공격도 집중하겠고 당내 경선 관리 공정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그때 최고위원들이 아마 힘을 실어주는 합의제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저는 보는데 결국 이 대표가 이 문제에 키를 쥐었고 네. 결정력을 가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주 긴 시간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두 사람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 전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당 내부에 소위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의회 비추면 좋지 않으니까 누구 하나든지 참아야 되니까 전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 얘기만 했어요. 대통령 경선 준비위원회가 경선을 위한 준비에 그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화가 나오지 않았나. 선관위원장이 누가 되나 대세 지장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세 지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대표와의 갈등 현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논의를 했을 텐데 김 전 위원장에게 일정 부분 좀 도움을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김 전 위원장도 사실은 좀 도움이 빨리 오기를 바랬었던 속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실제로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 입당하기 전까지도 좀 최대한 입당을 좀 늦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조언 계속했었잖아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예.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도 좀 더 당 밖에서 지지를 모아서 생각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그동안 그런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특징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뜸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지율도 흔들리고 당내 갈등도 당대표와의 어떤 직접적 충돌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좀 더 이런 상황을 정리해 줄 자장적 역할을 좀 찾은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체제가 더 이상 힘드니 비대위 체제라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인 당대표 뽑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비대위 체제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 있는데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뭐 윤석열 후보하고 지지를 표명하고 손을 잡은 느낌이라서 이 구상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특정 캠프의 자장 역할에 자리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오찬 회동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이 주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데 공감을 했다라고 정 부의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윤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도울까요? 뭐 정가변 전 부의장의 전원 형식이긴 하지만 돕겠다. 저는 말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그동안 자기가 등장할 수 있는 시기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내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윤 총장도 사실 이번에 내상을 많이 입었거든요. 물 가지고 싸운 대선 후보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편협하고 옹졸한 인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위기를 타파해야 되고 앞으로 비전 가지고 좀 승부를 걸어야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김종인이 멘토다. 이건 굉장히 양자간 윈윈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도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당은 아직 경선 버스가 출발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여당 역시 굉장히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여당 내에서 싸운다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양 거대 정당의 경선 과정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최수영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